안녕하세요. 3개월 안에 건강한 식단과 홈트로 10kg 이상 감량한 슬로어터입니다. 제가 살을 빼면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홈트가 바로 이 스태퍼인데요. 이번에 정말 감사한 기회에 미드브로라는 곳에서 스태퍼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저한테 스태퍼를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스태퍼인데요. 짜잔! 네. 협찬을 해주실 때 제가 광고료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 이렇게 제품만 협찬을 받았는데요. 무조건 좋은 점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솔직한 후기를 자유롭게 영상을 제작해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스태퍼를 이 로베라 스태퍼만 주구장창 사용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스태퍼만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제품을 협찬받은 김에 제품을 비교해 보면서 스태퍼를 구매하실 때 팁이랑 스태퍼에 대해서 많이 질문 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한 Q&A를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스태퍼를 타보니까 크게 4가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이 발판인데요.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로베라 스태퍼부터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지압판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 반면에 미드브로는 좀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지압이 막 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이 스태퍼를 아무래도 저는 유산소 효과를 위해서 30분 이상씩 타주다 보니까 이 지압판이 가끔은 방해가 될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너무 타다 보니까 발이 아파가지고. 근데 또 이게 적응이 되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사람마다 이런 자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자극을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크게 느끼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자신의 기호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미드볼을 타면서 느낀 거는 이게 발판에 딱히 그 미끄럼 방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면서 조금 미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태퍼를 구매하실 때는 뭐 지압판이 있는 것도 괜찮고 지압판이 없는 것도 괜찮고 이거는 각자의 기호에 맞춰서 구매를 해주시되 미끄럼 방지는 꼭 되어 있는 걸로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강도 조절 나사의 위치인데요.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로베라 스태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품의 밑바닥에 강도 조절 나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조절하려면 이 제품을 들어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면 이 미드브로 같은 경우에는 강도 조절 나사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서 좀 더 로베라 스태퍼보다는 쉽게 강도 조절을 할 수 있었던 편리함이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이 줄당기기 밴드 포함 여부인데요. 제가 로베라 스태퍼를 구매했을 때는 줄당기기 밴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미드브로 제품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당기기 밴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시키신 다음에 스티퍼를 타실 때 이 줄당기기 밴드를 이용해서 팔 운동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땀폭발 30분 스티퍼 루틴에서 올려드렸듯이 맨몸으로도 팔 운동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줄당기기 밴드는 서비스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온다면 상관이 없지만 굳이 추가해서 구매해 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이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미드브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직형 제품이고요. 제가 계속 타던 로베라 스태퍼는 트위스트 제품이에요. 여기서 앞에서 딱 보시면은 그 미드브로 스태퍼는 이렇게 일자로 평행을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그 반면에 로베라 스태퍼는 이 끝쪽이 좀 더 위쪽에 올라가 있어서 환한 눈썹 모양인데요. 이게 바로 스태퍼를 앞에서 딱 보셨을 때 이게 수직형인지 트위스트형인지 구별하실 수 있는 팁이에요.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수직형과 트위스트형 중에서는 트위스트형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길 같은 데 걸을 때도 완전히 일자로 걷기보다는 살짝 무릎을 안쪽으로 해서 걷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지
수직형이 좀 더 무릎이나 종아리, 발목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무리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꼭 수직형보다는 트위스트형을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해 보면서 스테퍼 구입하실 때 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요. 물론 제가 유명한 스테퍼 브랜드 제품들을 다 사용해보고 이 제품이 가장 좋아요, 이거 구매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제가 그 스테퍼들을 다 살 만한 여유가 지금은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 비교를 통해서 추천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수직형보다는 트위스트형 제품을 구매하실 것과 그리고 미끄럼 방지 발판인지를 꼭 확인해보고 구매하실 것, 그리고 줄다리기 밴드는 딱히 추가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한테 Q&A를 좀 받았어요. 스테퍼 관련해서. 그래서 그 관련된 Q&A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것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5가지 질문을 뽑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스테퍼 타면 다리 혹시 안 두꺼워질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사실 하체 비만이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진짜 많이 공감이 되었었는데요. 제 대답은요. 스테퍼만 타면 다리가 두꺼워질 수 있다. 하지만 스테퍼 후에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함께 한다면 다리가 더 예뻐질 수도 있다입니다. 스테퍼를 타고 내려오면요. 다리가 엄청 땅땅해지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스테퍼가 근력 운동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근육이 펌핑돼서 그런데요. 이 펌핑된 근육을 스테퍼 운동이 끝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해주고 또 L자다리처럼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신 다음에 마사지까지 해주시면은 예쁜 다리 라인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스테퍼뿐만 아니라요, 스쿼트나 사이클 등등 모든 운동을 하면은 다리가 두꺼워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운동을 미뤄왔었는데요. 때로는 이게 저한테는 운동을 미루기 위한 핑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추구하는 몸은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동을 하지 않고 식단만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몸을 만들고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스테퍼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운동을 같이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스테퍼 너무 시끄러운데 혹시 층간소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였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요, 단독주택이어서 저는 층간소음에 대한 고충은 따로 없었어요. 그래도 유튜브 구독자님들이랑 인스타 팔로워분들이 댓글이나 저에게 DM으로 말씀해 주신 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우선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딱딱 소리가 난다라는 거는 잘못된 자세로 타고 계셔서 그런 거 아시죠? 스테퍼 발판이 스테퍼 프레임에 닿기 전에 이렇게 밟아주시는 게 올바른 동작이시니까 이 딱딱 소리는 그 스테퍼 자신이 타는 자세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문제는 삐그덕 소리인데요. 이 삐그덕 소리가요. 제가 그 아빠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구리스라고 이렇게 오일 같은 거를 칠해보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잠깐 괜찮은 거고요. 시간 지나면 다시 삐그덕 소리가 나요. 그게 아무래도 스테퍼가 유압식 운동 방식이다 보니까 이 소음을 아예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소리 때문에 나는 층간소음이 몇몇 구독자분들은 소음 방지 매트를 까니까 괜찮아지셨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치만 대부분은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활동 시간에만 스테퍼를 타주신다거나 아니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못하게 되셨다는 분들도 되셨으니까 스테퍼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스테퍼 강도는 얼마나 해야 되고 시간은 또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스테퍼로 유산소 효과까지 보시려면 최소 30분 이상은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 30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분씩 차츰차츰 시간을 늘려서 현재는 55분까지 타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마다 기초 체력이라든지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다 다르다 보니까 아무리 같은 강도나 시간으로 스테퍼를 타준다고 해도 개인이 느끼는 힘들다는 정도나 강도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30분 이상 스테퍼 타는 게 좋다라고 했다고 처음부터 막 무리해서 타시지 마시고요. 뭔가 스테퍼를 탔을 때 힘든데 근데 뭔가 좀 더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실 것을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반대로 55분 그거 껌이네 하시는 분들은 강도 조절 나사로 강도를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늘려서 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제가 또 어떤 강도로 스테퍼를 탔는지 그 스테퍼 강도 조절 나사 어느 정도 했는지 좀 보여주세요 라는 분들이 계셨어 가지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 정도의 강도로 스테퍼를 타줬고요. 컨디션에 따라서 강도 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왜 스테퍼를 타는데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사실 스테퍼를 타면서 한 번도 무릎이라든지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관절이 약하시거나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테퍼는 계단을 오르는 운동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신이 계단 오르기를 진짜 오랫동안 지속을 했을 때도 괜찮으실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스테퍼를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이 무릎이나 허리가 원래 약하지도 않은데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신이 스테퍼를 올바른 자세로 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것을 일단 먼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너무 무리한 강도나 시간으로 스테퍼를 타시는 건 아닐지도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 스테퍼를 타보면서 느낀 거는요, 수직형보다는요, 트위스트형이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가는 게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테퍼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먼저 저는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을 스테퍼 탈 때도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높은 강도랑 편한 강도로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노래 후렴구까지는 편안한 속도로 타주고요. 후렴구부터는 엄청 빠르게 스테퍼를 타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노래 후렴구 부분이 좀 더 신나다 보니까 스테퍼를 빠르게 타는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시면은 보통 속도로 스테퍼를 타주시면서 스테퍼 위에서 팔 운동도 같이 해주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팔 운동을 따로 시간 내서 또 따로 하시는 것보다 스테퍼 타면서 같이 하시면은 시간 절약도 되고요. 효과도 더 좋으니까 이 방법 꼭 추천드릴게요. 스테퍼 위에서 하는 팔 운동은요, 제 영상 땀 폭발 30분 스테퍼 루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조만간 또 50분 스테퍼 루틴을 공유하면서 거기서도 팔 운동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스테퍼를 비교를 해보면서 스테퍼를 구입하실 때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스테퍼 관련된 Q&A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